의과대학 정원 증가로 이번에 의평원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학은 모두 30곳입니다. 의평원은 지난 2019년부터 사용 중인 의학교육평가 인증기준 아스크 2019 지표 92개 가운데 51개를 이번 평가에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평원의 요구대로라면 대학들은 이달 말까지 평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오는 11월 말엔 주요 변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평가를 거부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경북대 홍원하 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11월 말에 주요 변화 계획서를 내는 게 맞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원이 10% 이상 이뤄진 대학 총장들에게 전화에 돌려서 내지 못하게 막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학생들도 없는 상황에서 평가 부담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평가 일정은 적어도 학생들의 수업 복귀 후 석 달은 지나 개시해야 한다는 게 홍 총장의 주장입니다. 앞서 교육부 역시 의평원 평가 계획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교육부는 평가 항목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일정 단축 등으로 준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회 예산 일정과 대학의 회계 연도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이 유감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평원은 아직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평가 거부나 일정 조정에 대한 요청이 들어온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덕선 의평원장은 현재 평가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 이달 둘째 주 이후에 최종 계획안을 대학에 안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평가 지표 확대에 대해서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18년 서남대 의대 폐교 이후 이 학교 정원을 한시적으로 흡수해 15개 기준을 가지고 주요 변화 평가를 했던 전북대, 원광대와는 지금 상황이 다르단 겁니다. 이 지침을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학생 정원이 갑자기 200%, 300% 늘어날 거라는 상황은 저희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존의 15개 기준만 가지고 충분할까? 아니면 조금 더 보완된, 조금 더 추가된 그런 기준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안 원장은 또 각 대학이 증원 신청을 할 때 교수, 시설, 재정을 준비하겠다는 걸 냈다며 51개 기준에 맞춰 이런 종합기본계획에 쓴 내용들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의평원으로서는 이 기준을 양보할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번 평가에서 탈락하는 대학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네, 우선 의평원의 평가에서 인증을 받지 못하면 다음 연도부터 신입생 모집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대가 불인증을 받은 경우 정원의 100%까지 입학 정원이 감축되거나 모집이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다음 연도 평가에 재도전해서 인증을 얻지 못하면 폐과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가능성은 언급하기 어려운데요. 다만 지난 4월 의대생 단체가 자체 조사한 결과 증원된 의대 모두 평가 결과에 부적합하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실제 대학들이 가장 취약한 분야인 기초의학 교수의 경우가 문제가 심각한데요. 지난해 말 한국의과대학협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규 임용된 기초의학 분야 교원은 118명에 불과해 의대 증원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의평원도 오늘 이 같은 지표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오늘 설명회에선 대학들이 오는 11월 계획서를 제출할 때 구체적으로 향후 6년간 전공별 기초의학 교원 수를 제출하라고 했고요. 이에 더해 교원 확보 계획, 교육시설과 재정 확보 계획뿐만 아니라 그 근거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평가기관 담당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체부 실습과 조직학 실습 같은 경우는 증원이 필요한 교수 인원수가 나오겠죠. 이런 근거를 좀 이렇게 제시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상당히 꼼꼼한 평가를 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데요. 앞으로 평가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크게 평가는 대학의 자체 평가와 의평원의 서면 평가, 방문 평가로 이뤄지는데요. 의평원은 오늘 설명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31일까지 평가 대상 대학 30곳으로부터 주요 변화 평가 신청서를 접수받습니다. 이후 대학은 9월부터 11월 30일까지 주요 변화 계획서를 꼼꼼히 작성해 의평원에 제출하게 되고요.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서면 및 방문 평가가 진행되고 이 결과는 내년 2월 중에 대학에 안내됩니다.
의평원은 오늘 설명회에서 의평원이 만든 평가 조직이 서명과 방문 평가를 하고 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결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당장 오늘부터 의대 교육 평가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알린 셈인데 정부 입장 어떻습니까? 네, 의평원이 의대 증원 이후 교육의 질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자 교육부는 이달 초 경고 메시지를 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 의평원의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는 등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의대 교육을 개선하려는 정부 대책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미 여러 차례 의대 교육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고 오는 9월 중으로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내놓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계획엔 의대 교수와 대학의 수업, 실습 공간을 구축하는 계획이 포함될 전망이고요.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구체적인 예산 지원 규모도 조만간 발표될 종합대책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신입생을 49명씩 선발했던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의 유일한 해부학 실습실입니다. 해부용 테이블은 10개로 최대 60명까지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교수들은 당장 내년에 의대 입학생이 2배 넘게 늘고 내후년엔 4배 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1년에 확보하는 해부용 시신 카데바도 10여 구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의대생 6명이 카데바 한 구로 실습하고 있는데 정원이 늘면 실습 환경이 더 열악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많이 늘려야 시신 한 구당 한 8명 정도까지, 우리는 6명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그게 10명, 12명 이런 식으로 된다면 뒤에 있는 학생은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해부학 실습의 의미가 없다. 이 학교에서 가장 큰 강의실의 수용 인원은 최대 108명으로 이론 수업을 위한 공간 역시 부족합니다. 기자재 확충에 사용할 예산 확보도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고가의 현미경을 써야 되는데 그거를 학생이 200명이 되면 지금 한 60대 가진 데서 결국은 240대나 30대 정도로 늘려야 되기 때문에 여유분을 쓴다면 그렇게 되면 거기만 해더라도 수십억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죠.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이 증가한 모든 의과대학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특히 교수 인력, 그중에서도 기초의학 교수 확보가 문제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채용된 MD 기초의학 교수는 매년 40명꼴로 총 118명. 그런데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한 사립대를 살펴봤더니 이곳에서만 이번 의대 증원으로 추가로 필요한 기초의학 교수가 12명입니다. 현재 의대 교원 초빙이 지원자 미달 등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그 대학에 쓴 말입니다. 만약에 전국에서 갑자기 다 모집할 경우에 인력 증원은 더더욱 어려워질 예정이다. 당장 의학교육평가 인증을 받는 것도 과제입니다. 교수들이 인증 기준 92개에 맞춰 교육 여건을 따져봤더니 정원이 증가한 지방소재 의과대학 30곳 가운데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의학교육평가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지난 2018년 폐교한 서남대 의과대학처럼 의대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늘어난 인원에 맞춰 교육 여건 개선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증원 과제에 떠하는 교육 현장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대에서 열린 세미나.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의가 이어졌습니다. 핵심은 지금의 시설과 인력으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규모를 감당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저희들 대학만 해도 한 번의 실기 평가를 하는데 한 70분의 교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한 3일 동안 해야 되는데 그게 125명 기준으로 하다가 200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필요하고 특히 교수들은 단 1년 만에 1,500명이 넘는 정원을 늘리겠다는 구상은 의과대학의 교육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루어졌다고 꼬집었습니다. 일반 대학의 수업은 통상적으로 한 과목을 매주 같은 시간대에 한 차시씩 나눠 배우는 주간 단위 학습인데 비해 의과대학 수업은 하루에 같은 과목을 연달아 듣는 집중 이수학습으로 이루어집니다. 강의실이나 실습실 등 시설 확충이 우선되지 않으면 분반 수업조차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 투입 계획부터 먼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의과대학 본관 1층에 실습실이 8개가 딱 있습니다. 저희가 200명으로 감사하게 만들어주시면
그 의과대학 본관을 갖다 전부 다 그걸로 바꾸면 됩니다. 한 층당 30억씩 들었습니다. 30억. 그거 4층이니까 120억 일단. 교수들은 또 의학교육의 질을 담당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의평원의 평가는 교육과정과 학생평가 등 총 9개 영역 36개 부문에서 이루어지는데 각 대학이 입학정원의 10% 이상을 증원한다면 별도의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 같은 여건에서 평가가 이뤄진다면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졸업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박탈되면서 대학이 폐교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급격한 증원에 따른 평가 불인정 사태로 수많은 학생, 학부모, 학교 재단, 정부, 평가원 사이의 법적 분쟁이 전임 교수들을 증원해주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지금도 기초의학 등의 전문 교수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교수들은 의대 증원이 의학 교육에 미칠 영향을 위해서라도 현장 실사와 자료 검토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BS 뉴스 배아정입니다.